자, 기출인출원 파트 1 6장 광합성의 90페이지 문제 13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어떤 생물이 쓰는 에너지원, 탄소원, 전자원에 따라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3영역으로 분류하면 고세균, 진정세균, 진액 이렇게 분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설 209페이지 있는 것처럼 생물이 탄소원을 어디서부터 얻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다 탄소로 돼 있죠? 근데 CO2부터 탄소를 만들어내는 애들을 우리가 독립영양, 식물이 이렇죠? 그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 먹어서 내 몸에 있는 탄소 포도당 유래잖아요. 동물 같은 경우 유기물 먹는 경우에 우리가 종속영양 생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가죠. 얘네들을 광영양 생물이라고 하고, 동물처럼 포도당 먹어서 사는 애들을 화학영양 생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이제 두 개만 합쳐가지고 광독립, 광종속, 화학독립, 화학종속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생물들을 많이 분류를 하긴 하는데, 얘를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전자원까지 하면은 사실 조합적으로는 2 곱하기 2 곱하기 6가지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는 이 3가지 분류원에 따라 나눠도 한 5가지 영양생물이 됩니다. 광무기 독립영양, 화학유기 종속영양, 화학무기 독립영양, 화학무기 종속영양, 화학유기 종속영양. 그래서 여기서 광이라고 한 거는 에너지원이 뭐냐에 따라서 맨 앞에다 이름을 붙이고요. 그냥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정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에너지원이 뭐냐에 따라서 맨 앞자리에다가 광, 빛 에너지를 쓰면 광, 화학 물질 에너지를 쓰면 화학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쓰기로 약속했어. 전자원이 무기이면 무기라고 쓰고, 전자원이 유기이면 유기라고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어려운데 이거는 보통 알지 못하면 못 풀어요. 아무튼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쓰는 애들은 독립영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유기물로부터 얻은 탄소를 이용하면 종속영양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13번 문제 가는 유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전자경화체를 유기물로 쓰고 최종전자를 산소를 쓰니까 사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거는 화학, 유기, 종속 영양이 되겠어요. 이 5가지 분류 중에서는 가는 이 5번째 해당하는 아입니다. 화학, 유기, 종속 영양. 자, 두 번째, 나도 화학물로부터 에너지도 얻고 전자도 얻어. 전자 얻는 게 유기니까 얘도 화학, 유기인데, 최종 전자 수용체를 SO4E-를 써가지고, 그러면 SO4E-가 전자를 받으면 황산이 황의 형태 중에 가장 산화된 형태죠. 전자를 받으면 얘가 H2S나 H2S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아이들은 이걸 보고 황산염 환원 고세균이겠네 라고 알아야만 풀 수 있다. 황산염 환원 고세균만 이 나와 같은 대사를 하는데, 이 나와 같은 대사를 하는 황산염 환원 세균은 화학, 유기, 종속 영양, 가랑 똑같이 화학, 유기, 종속 영양을 하는 생물입니다. 나도 이 5번째 분류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다에 H2S를 에너지원으로 써. 화학물질 에너지원으로 써죠. 전자도 H2S로부터 오니까 이 세 번째 있는 애는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H2S는 유기물이 아니죠. 무기물이죠. 화학 무기이고, H2S를 쓰는 애고 전자를 최종 전자 수용체를 산소로 쓰는 애는 화학무기 독립 영양생물인 황산화 미세균 에시도티오바실루스 페로옥시던스가 여기 속해. 또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못 풀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안 한 거야. 너무 그냥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되게 전공서적 수준의 내용이고, 피트는 나올 만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독립 영양을 하기 때문에 다에 해당하는 화학, 무기, 독립 영양 생물이고, 이 5가지 분류 중에선 3번째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자, 그다음에 라에 빛 에너지를 쓰고 H2O를 전자 공유체를 쓰며 NADP 플러스를 수용체로 쓰는 애는, 야, 이건 우리 PT에서 했죠. 얘는 남세균이 그렇죠. 식물도 이렇지 않나요? 식물도 맞긴 맞는데 이 문제에서 다음 표는 미생물을 분류했기 때문에 라에 해당하는 건 식물도 될 수 있지만 미생물 중에서는 이 남세균만 여기에 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광무기 독립영양생물화는 남세균을 광무기 독립영양하는 남세균을 이 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 5가지 분류 중에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가는 우리 화학 유기 종속영양 하는 애는 진화상 가장 나중에 있는 아이죠. 전자전달계도 가장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자전달가 많이 발달되어서 전자전달할 때 수소이온을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농축하게 되고 그 결과 ATP를 많이 합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나를 이용한 생물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살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기물로부터 전자를 받고 또 황한테 전자를 주죠. 산소가 없어도 전자전달이 일어날 수 있고 전자전달근과 소소이온 농도를 만들 수 있고 ATP 만들 수 있다면 굳이 산소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최종 전자 수용체를 산소로 쓰는 애들만 꼭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전자 수용체를 산소로 쓰는 이 가와 다만 산소가 꼭 있어야 되고, 여기 나와 라는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3번 다를 이용하는 미생물은 종속영양생물. 이게 지직형인데요. 다에 해당하는 이 H2S를 에너존으로 쓰고 전자공유체를 H2 쓰는 애들은 무조건 독립영양, 지식형이에요. 그냥 지식형. 무조건 독립영양이라서 3번은 틀리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라를 이용한 미생물은 산소에 대한 독성에 대한 내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라는 남세균은 H2O를 전자 공유체로 해서 산소를 스스로 발생시키잖아요.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경우에 살아야 되겠죠. 그 산소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데, 우리는 14장에서 배웠어. 산소가 있는데 계속 살아가려면 걔네들은 카탈라제라든지 스포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 같은 산소가 있을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효소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세균도 이 카탈라제나 SO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 독성에 대한 내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남세균은 광인산화죠? 광합성하죠? 광합성에서 ATP 만들죠? 맞습니다. 3번만 틀려. 답은 3번.